유명 작곡가 신사동호랭이가 세상을 떠났다. 23일 스포티비뉴스 취재에 따르면 신사동호랭이 이호양 41는 이날 숨진 채 발견됐다. 측근에 따르면 한 지인이 신사동호랭이와 연락이 닿지 않아 찾아갔다가 끝내 숨져 있는 신사동호랭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사동호랭이는 티아라, 롤리폴리, 에이핑크, 노노노, 리멤버, EXID, 위아래, 덜덜덜, 모모랜드, 뿜뿜 등 수많은 히트곡을 배출한 가요계 히트메이커다. 최근에는 걸그룹 트라이비를 론칭했다. 오랜 공백기를 가졌던 트라이비는 최근 1년 만에 두 번째 미니앨범 웨이를 발표하며 컴백했다. 트라이비는 쇼케이스에서 신사동호랭이의 뛰어난 프로듀싱 능력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고, 심지어 이날 KBS의 뮤직뱅크를 통해 컴백할 예정이었던 터라 갑작스러운 비보가 충격을 준다. 1998년 1월 26일 태어나 2023년 4월 19일 향년 25세의 나이로 하늘나라로 떠난 문비는 대한민국의 가수 5인조 보이그룹 아스트로 위 멤버이다. 팀 내에서 메인 댄서와 서브 보컬을, 유닛에서는 리더와 메인 댄서를 맡았다. 포지션은 메인 댄서였다. 훤칠한 키와 길고 탄탄한 팔다리를 사용하여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춤을 잘 춘다. 파워풀하고 각이 잡히게 춤을 추면서도 섬세하고 깔끔한 예쁜 춤선이 특징이다. 특히 춤의 디테일을 잘 살리는 편이며 제스처, 시선 처리, 표정 연기 등에 능하다. 힘을 자유자재로 조절하며 움직임이 유연하고 절도 있지만 절대 과하지 않다. 박자감이 좋아서 템포가 빠른 춤을 출 때도 동작이 밀리지 않으며 여유롭고 정확하게 모든 디테일을 살려서 춘다. 아스트로의 메인 댄서인 만큼 무대의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으로 가는 경우가 종종 있을 정도로 동선 또한 상당히 긴 편이다. 피부가 하얗고 수려한 외모의 소유자로 콧대와 얼굴선이 둥글지만 전체적인 이미지는 선이 굵으며 날렵하다. 크고 둥근 눈과 길고 얇은 속쌍꺼풀이 있는 눈매, 얇은 입꼬리를 가진 미남이다. 눈이 정말 큰 편인데 특히 홍채가 매우 까맣고 큰 데다 애교살이 도톰하다. 웃을 때 눈이 반달처럼 휘고 눈꼬리가 살짝 내려가 순한 인상을 주며 개주기를 닮았다. 또한 웃을 때 입이 가로로 길게 찢어지는 편이라 일명 입동굴이 생기는데 이를 본인의 매력 포인트로 꼽고 있다. 입술이 얇으며 말을 할 때 입술이 앞뒤로 부리처럼 움직이는 특징이 있다. 또한 치열이 매우 가지런하다. 47. 강아지처럼 귀엽고 동그란 모습과 고양이처럼 도도한 모습을 모두 지니고 있다. 이 때문에 멍냥이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다. 어릴 때의 외모와 거의 차이가 없다. 어린 시절의 사진과 현재 모습을 비교하면 피지컬은 몰라보게 엄청 성장했지만 얼굴은 그대로인 편이다. 동생인 문수아와도 인상이 굉장히 비슷한 편이다. 톱스타 이성균은 1975년 3월 2일에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났다. 배명중학교, 배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원광대학교에 입학해 연극 동아리, 멍석에서 연기를 처음 시작했다. 그 후 배우의 꿈을 품고 대학을 중퇴한 후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들어갔다.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일기 출신인데 당시에는 설립 직후로서 지금과 같이 공연 예술 분야에서 한예종의 명성이 최고 수준으로 유명해지기 전이었다. 때문에 같은 해 입학한 장동건으로 인해 장동건 학교라고도 불렸었다. 졸업한 후 한동안 백수 생활을 하다가 2001년 MBC 시트콤 연인들에서 이윤성의 남동생 배역으로 TV 무대에 첫 데뷔하였다. 이 남동생 역할이 극중 백수 신분이었는데 누나 친구들에게도 매사에 눈치가 없이 막말을 하거나 누나의 돈을 몰래 훔쳐서 탕진하는 사고뭉치스러운 행동을 하는 트러블 메이커로 진상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코믹 연기를 보여주며 숨겨진 신 스틸러로 주목을 받았다. 훗날 이성균은 촬영 당시 백수였던 자신의 생활과 너무 닮았던 때라서 연기가 수월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이때 밀었던 유행어는 어쩌라고 였다. 하지만 시트콤에서 각인된 이미지 때문에 중장편의 캐스팅이 제한되는 면이 있었고 한동안 단막극 위주로 활동하였다. 단막극의 전성기였던 2000년대 초중반에는 베스트극장이나 드라마시티와 같은 단막극에 자주 출연하며 연기파로서 입지를 다져나갔다. 특히 2004년 드라마시티 작품인 닥터러브와 반투명, 2005년 작품인 연애와 거미여인의 사랑법 4개의 작품은 최근 진중한 연기를 한 탓에 가려졌던 이성균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 한지혜, 이동건이 주연으로 출연해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낭낭 18세도 사실은 이성균, 한혜진이 출연한 드라마시티 작품이 큰 인기를 끌어 미니 시리즈로 만들어졌던 것이다.
단막극 쪽에서 이성균은 꽤 인기 있는 배우였는지라 지금도 영상을 구하기가 쉬운 편이다. 이성균의 팬이라면 최소한 반투명과 연애는 꼭 봐두도록 하자. 워낙 드라마의 퀄리티도 좋지만 그의 찌질한 연기의 극한을 느낄 수 있다. 2007년 이성균은 하얀 거탑 위 최도영 역을 성공적으로 연기하면서 큰 주목을 받았다. 철없는 백수 이미지에서 진중한 성격의 내과 위로 성공적인 변신이 데뷔되어 커리어의 큰 전환점이 되었고 이후 커피 프린스 1호점, 파스타, 골든타임 등의 드라마가 모두 성공하면서 입지를 굳혔다. 영화에서는 한동안 부진하였지만 찌찌한 로맨스, 체포왕을 통해 어느 정도 흥행에 성공할 수 있었다. 2012년 화차완의 아내의 모든 것으로도 상당한 흥행을 거뒀다. 그의 트레이드 마크는 목소리인데 본인은 답답한 톤이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고 한다. 가끔 목소리 때문에 감정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다. 작품에서는 본인의 연기력으로 이를 극복하지만 실제로 이성균의 목소리에 대한 반응은 호불호가 꽤 갈리는 편이다. 오히려 그 웅웅거리는 저음 때문에 대사 전달력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다. 소위 발음이 뭉개진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정말 치명적인 단점이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권상우처럼 소위 혀 짧은 소리도 약하게 가지고 있다. 리을, 시옷, 지읒 발음을 유심히 들어보면 확인이 가능하다. 이런 발음이 특유의 저음 발성과 겹쳐 알아듣기 힘든 대사들이 간혹 나오게 되는 것. 12. 단 그것만 제외하면 딱히 태클을 거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이성균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10중 8구 이 목소리를 꽉 막힌 듯하여 현실감이 없다고 여기니 양날의 검이다. 기생충의 흥행 이후 외국 관객들도 이성균의 목소리가 핫하다며 칭찬하는 것을 보면 국제적으로도 통하는 꿀성대인 듯하다. 상당한 애연가로 알려져 있다. 딱딱한 정극부터 로맨틱 코미디까지 넓은 영역에서 안정된 스타일을 보여주는 연기자로 평가받는다. 특히 상대 배우의 매력을 극대화해주는 독보적인 경지에 올라있다. 영화, 드라마 가리지 않고 그가 로맨틱 코미디로 성공한 사례를 보면 이성균은 수비적인 입장에서 상대 배우가 마음껏 매력을 발산할 수 있도록 잘 받아주면서 극 전체가 현실감이 돌도록 균형을 맞춰준다. 이런 특징은 정말 특이한 캐릭터가 하나도 아닌 둘이나 등장하는 내 아내의 모든 것에서 가장 잘 나타나는데 임수정과 류승룡 둘 사이에서 균형감을 잃지 않으면서도 설득력 있는 연기를 보여줬다. 이런 특성 덕분에 압도적인 연기력의 원톱 영화보다는 상대 배우를 받쳐주는 그렇다고 쉬운 역도 아닌 섬세한 부분이 필요한 배역에 자주 호명되는 편이다. 반면 정극의 경우는 화차위 경우처럼 원톱으로 나가는 힘도 있고 감독에게 맞춰주는 능력도 있다. 예산 부족에 시달렸던 화차 촬영 시에는 장비 대여료 문제로 말도 안 되는 요구가 많았는데도 이성균이 다 받아줬다고 변영주 감독이 고마워했을 정도다. 카메라 여러 대를 사용해야 하는 장면을 카메라 한 대로 여러 번 촬영한다거나 고가의 장비를 대여했을 경우에는 영화 감정 라인을 무시하고 장비가 쓰이는 부분들부터 먼저 촬영했다거나 하는 등의 에피소드가 많았다고 한다. 화차위 경우 주요 배우들이 출연료도 절반은 영화가 개봉된 후에 받는 계약을 했을 정도로 예산 제약이 심했다. 상기한 내용과 배우 외면에서 언뜻 보이는 이미지와는 반대로 짜증내는 연기가 일품이며 이러한 면모는 특히 영화 끝까지 간다에서 잘 드러난다. 끝까지 간다에서의 열연으로 같은 작품의 투톱 주연을 맡았던 조진웅과 함께 2015년 백상예술대상에서 영화부문 남자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하였다. 2018년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서는 삶의 무게를 버티며 살아가는 아저씨 박동훈 역을 맡았다. 이 드라마는 제55회 백상예술대상에서 TV 부문 드라마 작품상과 극본상을 수상하며 뛰어난 작품성을 입증받았을 뿐만 아니라 국내외를 막론하고 호평을 받은 웰메이드 명작 드라마로 평가된다. 2019년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에 출연하여 박 사장 배역에 잘 어울리는 연기를 보여주며 호평을 받았다. 그동안 홍상수 감독의 영화 등으로 국제영화제에 참석한 적은 있지만 칸 영화제 레드카펫 참석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후 기생충이 역대급 호평을 받으며 아카데미 시상식에 참여하였고 흥행까지 성공하면서 세계적인 대작으로 등극하면서 그도 최고 전성기를 맞이했다. 하지만 2023년 10월 마약 투약 의혹이 제기되며 경찰의 수사를 받았고 수사 도중인 2023년 12월 27일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성북예양제 노상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내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향년 48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인기 걸그룹 FX의 비주얼 설리에 대해 알아보자. 2005년 예쁜 어린이 대회의 입상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아역 배우 활동을 시작했다.
2005년 1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SBS 드라마 서동요에서 어린 선화공주 역에 캐스팅되어 대중들에게 이름을 알렸다. 이후 SM 이수만 회장에게 캐스팅되어 약 4년 동안 연습생 생활을 거친 뒤 FX로 데뷔했다. 키는 172cm로 비율이 좋다. 깨끗하고 하얀 피부, 길고 뾰족하게 트인 눈매, 도톰한 입술, 조화로운 이목구비와 얼굴형의 연예인으로 꼽힌다. 웃을 때 환히 드러나는 잇몸과 휘어지는 눈매로 과즙이 흘러나올 것처럼 상큼하게 웃는다고 하여 과즙상의 대표적인 연예인이며 그 중에서도 복숭아상이라는 별명이 있다. 그런 만큼 메이크업도 굉장히 화제가 되었고 유튜브 등지에서 설리의 과즙상 메이크업이 유행하기도 했다. 아이유와 매우 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아이유가 설리에게 직접 밥을 차려주고 설리를 위한 자작곡 복숭아를 만들기도 했으며 이 복숭아는 설리가 세상을 떠난 이후 설리의 추모곡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또한 설리가 직접 그려 올린 설리의 초상화에서 영감을 받아 레드퀸 피트 지온 T이라는 곡을 만들기도 했다. 샵 설리는 아이유가 서울에서 콘서트를 할 때마다 늘 앵콜까지 다 보고 갔다고 하는데 설리가 세상을 떠난 이후 서울에서 콘서트를 했을 때 그 친구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겠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또한 아이유와의 친분으로 드라마 호텔 델루나에 카메오 출연을 하기도 했는데 이는 설리의 마지막 작품이기도 하다. 많은 남성들이 설리가 이상형이라 밝히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지드래곤과 김종국, 송민호, 정용화 등이 있으며 한 예능에서는 설리가 등장하자 남성 패널들이 놀라며 부끄러워하는 장면이 연출되었다. 또한 많은 여성들에게도 워너비로서 큰 사랑을 받았다. 아이유는 다시 태어나면 설리로 태어나고 싶다며 대한민국 여자 연예인 중 가장 예쁘다 라고 설리의 외모에 대한 동경심을 드러냈다. 사망 당일이 JTBC 악플의 밤 촬영일이었는데 제작진이 설리와 연락이 닿지 않아 일단은 설리 없이 녹화를 진행했는데 출연진들과 스태프들 모두 설리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결국 악플의 밤은 18일 방송분을 결방했다가 결국 종영하기로 결정했다. 샵 게다가 단편 영화 페르소나 2 위 여주인공으로 충무로 복귀를 앞두던 상황에서 알려진 소식이라 더욱 충격적이었다. 설리의 사후 국민들 사이에서 악플에 대한 비판이 더욱 날새워졌다. 실제로 설리는 악플의 밤에서 실제 사람 최진리의 속은 어두운데 연예인 설리로서 밖에서는 밝은 척해야 할 때가 많다. 면서 내가 사람들에게 거짓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조언을 구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두운 부분이 있는데 겉으로는 아닌 척할 뿐 이라고 말하면서 대인기피증과 공황장애를 겪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설리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중에 당시의 상황을 암시하는 듯한 글귀가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네티즌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설리가 출연한 진리상점이 재조명되었는데 해당 프로그램이 론칭될 때는 FX 탈퇴 이후 첫 공식 행보가 팝업 스토어를 연다는 점에서 각종 비난과 무수한 악플 세례를 받았는데 뒤늦게 프로그램 내용이 설리가 팝업 스토어를 열고 대중들, 팬들과 만나 소통하고 다가가 자신에게 씌워진 색안경을 벗겨내려고 했음이 밝혀지면서 선풀이 달렸다. 팝업 스토어를 열어 사람들과 소통하거나 태연의 깜짝 방문 등 무수히 많은 명장면들이 발굴되었다. 특히 프로그램 말미에 울먹이면서 기자님들 저 좀 예뻐해주세요. 시청자님들 저 좀 예뻐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장면이 등장해 상당히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옥탑방 고양이, 뉴논스탑으로 유명한 배우 정다빈에 대해 알아보자. 2007년 2월 10일, 당시 본인 남자친구의 집 화장실에서 수건으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되었다. 유해는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유토피아 추모관에 봉안되었다. 2011년 5월 22일, 4년 전 세상을 떠난 배우고 정다빈이 오전 경기도 양평의 용천사에서 영혼 결혼식을 올렸다. 아래는 사망 전날 올라온 정다빈의 글이다. 복잡해서 죽을 것 같았다. 이유 없이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았다. 멀미가 날 듯이 속이 힘들었다. 머리가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났다. 신경질이 성낼 노예가 될 뻔했다. 울다 웃다 미치는 줄 알았다. 내가 나를 잃었다고 생각했었고 나는 뭔가 정체성을 잃어갔었다. 순간 전기의 감전이 되듯이 번쩍 갑자기 평안해졌다. 주님이 오셨다. 형편없는 내게 사랑으로 바보 같은 내게 나위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용기를 주신다. 주저앉으려 했던 나를 가만히 일으켜 주신다. 나는 이제 괜찮다고 말씀하신다. 나는 괜찮다. 정다빈 싸이월드 미니 홈피 2007년 2월 9일 드라마 카이스트 스타 이은주 1980년 12월 22일 태어나 2005년 2월 22일 하늘로 떠나다.
미소가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배우이다. 1996년 성경 스마트 학생복 모델 선발대회에서 은상을 받고 CF에 출연한 것을 계기로 이듬해 KBS 청소년 드라마 스타트에 출연하면서 데뷔하였다. 1999년 SBS 드라마 카이스트를 통해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영화 오수정으로 2001년 대종상 신인여우상을 받았고 2004년에는 MBC 드라마 불새로 그해 MBC 연기대상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다른 출연작으로는 영화 번지 점프를 하다, 연애소설, 태극기 휘날리며 주홍글씨 등이 있다. 24년 2월 22일 그래서 하늘에서 눈이 왔나 보다. Drama KAIST star Lee Eun-ju was born on December 22, 1980, and leaves for the sky on Feb. 22, 2005. She is a South Korean actress. After receiving a silver award in 1996 at the Sungkyung Smart Student Wear Model Contest and appearing in a commercial, she debuted the following year when she appeared in KBS teen drama Start. In 1999, her name began to be known through SBS drama Kaist. She won the Grand Bell Award for Best New Actress in 2001 with the film Oh Soo-young, and in 2004 she won the Grand Prize Women for MBC drama Firebird at the MBC Drama Awards that year. Other appearances include movies, Jump Bungee, Love Novel, Taegukji Flying, and Scarlet Letter.